안녕하세요, 이선재입니다. 오늘 이제 문학의 쓸모 제 3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오늘의 그 사연의 그 주제는 그 선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매번 선택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선택을 한다면 주로 뭘 하죠?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맨날 시험장 갔다 나왔을 때 드는 그게 뭐야? 3번이었구나 정답이. 그러면은 내가 왜 3번을 선택했지? 2번을 찍을 걸.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하고 그 후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 인생을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분들은 또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루빈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 교행지역 선택이 고민입니다. 작년에 면접에서 떨어져서 자신감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이번 국가집에서 407점 받았지만 필기 합격을 하지 못한 점사라 자신감이 더욱 떨어졌어요. 이번 지방직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실력을 믿고 원하는 지역으로 갈지 아니면 하향 지원해서 안전에 갈지 고민입니다. 제 자신을 믿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고민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점수에 맞춰서 내가 원래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도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소신 지원을 해가지고 설령 이번에 조금 약간 결과 안 좋더라도 계속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갈 것인가. 와, 진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지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똑같이 그 선택에 대한 거예요. 문당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많고 많은 공시생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대학을 다니면서 공시 공부를 했고 1년 공부하다가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약 1년 동안 인생이 쓴 맛을 제대로 보고 작년 가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나올 때만 해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매일매일 후회만 있는 나날들입니다. 현재 가족 중 한 명은 아픈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뒷바라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합격 후 퇴사하겠다고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직장을 다닐 걸 하고 매일 후회 중입니다. 이 순간에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고 이 고민을 하는 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 걸 알지만 그게 쉽지 않네요. 그리고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고민이고요. 아마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지금 가족들이 희생을 해서 나를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 그리고 또 이분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또 공시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내 인생길이 정말로 올바른 선택일까를 되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감당할 때 항상 그 밀려든 후회,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광수의 소설 무정의 여자 인물 한 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제국어 수빈이가 기본서를 딱 펴면은 거기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무정이라는 작품이죠. 무정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소설이다. 현대 장편 소설이고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가 됐던 이 소설인데 그 당시 정말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서 청년 이광수를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그 문사 위치로 또 올려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학생분들이 이 소설 한번 계몽주의 소설이다. 선생님이었던 고아였던 이영식이 그 당시에 봉건적 사회였던 조선을 개와 계몽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선생님이었던 이영식이 3명의 여자가 나오죠. 영채, 선영, 병욱이를 근대화, 더 신여성으로 이제 같이 계몽운동에 뛰어들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플롯 라인으로 짜여졌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오늘은 주인공인 이형식이 아니라 여자 인물들 중에 한 명인 영채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맞춰서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채는 어렸을 때 이제 주인공인 형식이와 정혼을 한 사이인데, 어쨌든 형식이는 근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간 상태고요. 홀로 이제 그 고향에 남아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채의 아버지와 오빠가 독립투사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수감이 되죠.
감옥에 수감이 되자 영채는 자신의 선택으로 기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생이 돼가지고 이제 자신의 오빠와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자신의 해야 될 책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영채의 이런 선택이 굉장한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어린 딸이 자기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기생이 돼서 일을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영채의 아버지 오빠가 감옥에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영채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냥 죽어버릴까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정해준 옛날의 정혼자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영채가 서울로 와서 형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서울로 와서 형식이가 자기를 이렇게 막 받아줄 줄 알았는데 형식이는 내면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영채가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돼요. 당대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아주 불량한 배악감 일당에게 정절을 잃게 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절을 잃게 된 그 영채가 대동강에서 몸을 던져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 영채는 지금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않게 자기는 아버지와 그 오빠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게 되게 비극적 결말로 됐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런 비극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영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대동강에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영채를 구원한 사람이 나타나니 그게 바로 신여성이었던 병옥이었어요. 병옥은 영채를 설득을 하게 돼요. 영채한테 왜 죽으려고 하냐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정절을 잃었기 때문에 약혼자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생으로 활동했지만 자기는 정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신여성이었던 병옥이가 구여성이었던 영채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잘못된 구습에 젖어 있어서 너의 행동이 잘못되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신여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자.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존귀한데 그런 일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영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채는 어떻게 되냐면은 병옥이와 함께 신여성으로서 새롭게 근대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요. 마지막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것을 결심한 장면에서 그렇게 이제 매듭을 짓게 돼요. 그 다음에 영채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상대방을 위한 선택이다.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라고 확신에 차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방금 영채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타인을 위한 선의에서 했던 선택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거나 무겁게 다가올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채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 버린 선택을 했다면 그냥 영채의 삶은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요? 영채를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병옥이라고 하는 신여성이었지만 이후 영채가 병옥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영채에게 또 다른 선택, 또 다른 인생은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다원님께서는 일단 지금 공부를 해서 합격하겠다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영채에게 병옥이가 당신을 공부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고 했을 때 영채가 그걸 거부를 했다면 아마 영채는 대동강에서 목숨 건졌지만 사회적 목숨 끝났을 거예요. 다시 아마 평양으로 가서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평생을 자기 울타리 안에서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영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는 병옥이었지만 영채가 새로운 신여성으로서 계몽의 주체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영채의 결단력, 그리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하는 용기,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했을 때 용기와 결단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요, 어떤 인간도 온전히 자기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은 맞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의 결단, 지금의 어떤 행동을 멈춰버린다면은 결과적으로 대동강에서 목숨을 건졌지만 다시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영채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병호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 영상이 그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택을 했는데 계속 후회가 밀려 들어오잖아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결과에 대한 고민은 행동으로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결단을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저희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할 시점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정이라고 하는 그 영채라고 하는 인물의 삶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시는 워낙에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시예요. 그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고요. 선택을 할 때의 두려움, 그리고 남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갔을 때의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온전히 질 수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읽히는 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시를 썼을 때 프루스트가 20대에 방황했던 시기,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의 그런 시절을 겪었을 때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금 수많은 방황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많은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루스트.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들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시는 워낙에 다양하게 읽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각자 느끼는 것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연에 결국 이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죠. 근데 여기에 주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뭐라 되냐면은 훗날에 내가 한숨을 쉬며 얘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든 많이 간 길을 선택하든 간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른 풍경을 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먼 훗날에 그 어떤 선택이 되든 간에 인간의 마음에는 미련이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젊은 청년 시절에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 수험이라는 길을 선택했으니까.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이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을 한 결단을 내린 용기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숲길로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신혜 님이세요. 신혜님,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맘시생으로 주독, 야경, 낮에는 공부하고 밤엔 집안일 하신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아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밤에 이제 집안일 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가직 필기시험은 매우 잘 봐서 면접 준비 중입니다. 최종 합격하셨죠? 국어 약자라서 이선재 선생님의 모든 커리를 따르고 모의고사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회되면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상으로 사연 보내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충분한 정말 인사가 됐어요. 모든 수험생들이 다 힘드시겠지만 정말 맘시생 분들은요 사실 그 육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버티시고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서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맘생이었던 신혜님의 이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쫙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화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선택이 항상 만족감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당장 오늘 내가 점심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그 순간에도 선택할 때 항상 후회가 남잖아요. 왜냐면 내가 먹고 있다가 남이 먹는 거 보면 저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인생은 항상 선택이라는 단어와 후회라는 단어는
쌍생아처럼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인생길의 풍경이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은 내 인생은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지금 선택을 했던 결단 힘을 믿으시고요. 우리 합격까지 우리 인생의 풍경이 변할 수 있도록 쭉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다음에 제 4화에서 만나 뵙기로 할게요. 안녕.